네. 검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모두 통과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른바 주요 사건에 대한 기소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경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이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 저희가 정말 궁금해서요. 아주 특별히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또 오랜 검사 생활을 끝내고 또 정치권에 입문을 하신 분이기도 해서 이 정치적 계획이 어떤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오늘 모신 분을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면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검찰개혁 청사진을 그렸던 주인공이시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로 입당을 했던 소병철 순천대 석좌 교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진행자님. 네, 뭐 호칭 이제 교수님이라고 그냥 네, 되겠죠? 맞습니다. 네, 직업이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변호사를 안 하니까 교수가. 네, 네. 그 정치권에 이제 그 투신하기로 한 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인데 어떤 생각으로 정치권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셨던 그렇습니다. 겁니까? 먼저 이런 중요한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인터뷰할 기회를 저한테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방송 출연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에 입문한 것은 사실 지난번 총선 때도 여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마치고 가는 길이 꼭 정치만이나 변호사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이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30년 동안 법무검찰에 근무했던 저로서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두 번째는 대다수 묵묵히 일하는 우리 후배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생각에서 입문했던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입법의 문제가 네. 이제 주된 것이 되겠고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이미 이제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해서 교수님께서 만약에 국회에 진출을 한다면 어떤 데 역점을 두고 하고 싶으신 건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지금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기둥이 이제 섰습니다. 집을 세울 때 기둥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벽도 설치하고 창문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선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소위 공수처만 해도 그 앞으로 이제 임명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수사권 조정 문제도 후속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 개혁 입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경찰 개혁은 우선 차치하더라도 네. 그 진행돼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절차, 제도 이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에 출마하시는 거죠? 그 당에서 이제 절차에 따라 정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든 걸 그러니까 그 당에 지금 일임한 상황이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비례 생각은 없으십니까? 비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없고요. 다만 네. 이제 누구나 다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고향 순천에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정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그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희망하는 게 만약에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고향에서 출마하고 싶다. 네네. 이런 이제 제가 말씀이시네요.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언론에서는 뭐 광주 출마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경선을 거쳐야 된다면 어떻게 통과할 자신 있으십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말씀 하셔서 예. 참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그 당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더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지 네. 않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검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사실 네네.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또 어찌 보면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있을 거라고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먼저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 인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각에서는 뭐 학살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는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언론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 봤습니다. 예, 예. 그러나 방금 진행자님 인용하신 그 용어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그 법조 그 사륜에서 가장 중립적이라고 한 대한변협에서 네네. 이번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수사 공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은 우수 검사들이 네. 대거 중용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결론으로 예.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네네. 예, 예. 그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이제 이동하는 검찰 후배들에서 반기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마침 지금 진행자님께서 이제 그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 예. 취지의 말씀을 하시니까 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 8월에도 검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기억하실지 모릅니다마는 60여 명 이상의 우수한 검사들이 검찰을 사직했습니다. 그때 8월이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에 있었던 네, 인사. 네, 네, 예, 네, 예,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인사의 주력 방점이 소외받았던 형사부, 공판부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해온 검사들이 상당수 준용되었습니다. 네. 검찰 구조를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인원은 형사 공판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서. 그러나 예. 상대적으로 예, 예. 그런 부분이 인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주안점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검찰 내부에서 지금 밖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조금 각자 입장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 중요한 것은 내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점만 보셔도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구나 이번 인사를. 네. 이번에 지난번 8월 인사같이 뭐 몇십 명이 나갔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께서 이제 그 보시는 바, 그다음에 또 들으신 바로는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는 문제의식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오히려 인사 문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요.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은 검찰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검찰 1과장인데요. 제가 인사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말씀하신 거. 예, 그래서 예. 누구보다 인사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참 이번에 다행스러운 게 항상 우리 형사부, 공판부에서 표시 안 납니다. 맨날 뭐 도시락 하나 까먹고 밤늦게 일해도 인사에서는 평가를 못 받지 않습니까? 윤석열 손발 자르기라고는 외부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저도 해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왜 그런 해석이 나왔는가? 이제 검찰 부서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형사 공판부가 주력이고 뭐 예. 기획 공안 이제 특수 검사들 에 대해서 아마 그런 네네.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이제 지난번 인사 때 이건 제 이야기가 예, 아니고요. 인사에서 특수 라인 검사들이 많이 중용됐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인사 말씀하신 네네. 거. 그럼 뭐 다 알고 있는 거 다들 네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균형을 바로 잡으니까 균형을 바로 잡는다는 표현을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럼 것으로 한 겁니다. 누구의 표현인지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정상화다 이런 표현을 쓴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균형을 바로 잡았다. 네. 이건 이제 제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직제 개편안 같은 경우도 큰 틀에서는 잘된 결정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두 분의 총장께서 네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 네. 이 검찰이라는 게 원래 제도 자체가 프랑스에서 시작될 때 이 경찰과 사법부의 중간 링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법적인 통제.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 쪽으로 주안점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네. 두 분 총장께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큰 방에서 이루어진 직제 개편이라는 평가시고. 네네네. 좀 민감한 문제,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좀 약간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네.
그 얼마 전에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뭐 윤석열 패싱이다, 이승윤 패싱이다라고는 논란이 있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교수님? 언론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네. 지금 그 나오는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밖에서 이제 과거 법무검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예.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예. 법무부 고유의 권한도 존중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요즘 논의를 보면은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그 가치를 적게 두고 네. 다른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이제 그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논란이 이렇게 밖에서 일어나 버리면 과연 국민들께서는 법 집행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네.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예.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내 안에서 그냥 그 정리가 됐어야 되는 문제가 밖으로 나와갖고 정치 문제화까지 되는 데에는 뭔가 어떤 의도적인 흘리기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정치 문제화 하려고는 의도가 깔렸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부분에는 제가 이제 지금 어떤 의도 뭐 예. 흘려 나온다 이걸 그 생각까지 사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를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조금씩 진행이 됐을 텐데 네. 왜 이게 밖으로 흘러나오니까 지금 진행자님도 벌써 저한테 질문하실 때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논란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왜 그러니까 그 남겨버리느냐, 줘버리느냐? 법 집행은 예.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어제 오늘 또 하나 불거진 게 최강욱 비서관 기소 문제 그 다음에 이른바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어떤 1차 기소를 결정을 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까지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어젯밤에 그 결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냥 퇴근해 버렸다라는 보도가 또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자, 이러면서 계속 이 어떤 내부 결재 문제가 지금 계속 보도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방금 저 진행자님 말씀하시는 말씀 듣고 있다 보면 놀라게 됩니다. 아니 그런 내부적인 과정 이야기가 어떻게 밖으로 알려졌나? 이게 사실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몇 시에 1차 보고 몇 시에 2차 네. 보고까지 있었다는 보도까지 아니,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예, 예. 이게 그러면 진실일까? 아니면은 누군가가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인가? 이런 의구심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법 집행이라는 것은 진행자님 절대 어떤 승복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법 집행 기관들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 버리면 법 집행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를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정말 이 부분은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이 논란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그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상가집 소동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선배로서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정말 참 아쉬웠습니다. 정말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도 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 참 그 여러 가지 그 표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이 검사냐? 예. 저는 지금 이제 최근에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도 네. 이런 데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개혁은 우리 그 민주정부 정통성이 있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국민들께 약속을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자, 짧지만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네,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진행자님. 오늘 네, 지금까지 소병철 순천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고요. 내일은 자유한국당의 그 예비 후보로 등록한 윤갑근 전 그 대구 고검장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